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하나둘 늘어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며 젊은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20대에는 꿈을 좇았고 30대에는 성공을 위해 달렸으며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50대를 넘어서면서 비로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온 건 아닐까? 젊은 시절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보물이라는 것을요. 주변을 둘러보면 부유하지만 외로운 사람들, 성공했지만 불행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여유롭고 평안한 사람들, 소박하지만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가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가집니다.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자식도 키우고 경력도 쌓고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숨 걸고 쌓아온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요. 집은 있어도 허전하고 돈은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이 들수록 돈보다 더 큰 재산이 되는 건 습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뻔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어요. 건강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돈부터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망가뜨린 건강 때문에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병원에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평생 아껴 살았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이 각자 바빠서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때 좀 더 나 자신을 돌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놨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요. 전반전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후반전에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지만 후반전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습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인생 후반에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건강하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별일 없이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적 같은 평범함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평범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새 일해도 괜찮고 끼니를 거르는 것도 별일 아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환자들은 대부분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오지만 나이 든 환자들은 대부분 만성 질환의 악화로 옵니다.
그리고 그 만성 질환의 대부분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면 약속 없는 하루가 많아집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그렇죠. 출근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일정도 없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합니다. 이제 알람 없이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밤낮이 바뀌고 식사 시간을 놓치고 낮잠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몸의 리듬이 무너지고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들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몸의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의 리듬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반대로 나이 들수록 일어나고 먹고 움직이고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삶 전체의 리듬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벨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8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요. 그리고 7시에 아침을 먹고 8시에 산책을 나가죠. 이 습관을 40년 넘게 지켜왔는데 덕분에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이분의 말씀처럼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병원비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 리듬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움직이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누군가 말했죠. 걷지 않는 다리는 스스로 기능을 멈춘다고요. 나이 들수록 움직이는 만큼 건강이 유지됩니다. 젊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지고 근육은 빠지고 관절은 굳어갑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도 고강도 유산소도 아니고 그저 하루 30분 내 걸음에 맞는 속도로 걷는 것, 이게 습관이 되면 그건 노년기의 든든한 보험입니다. 실제로 걷기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질환 위험이 35% 감소하고 당뇨병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을 뵈었지만 건강한 분들은 한결같이 걷기를 꾸준히 하셨더군요. 비 오면 실내에서, 날 좋으면 공원에서.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덜 굳고 기분이 가라앉지 않으며 식욕도 좋아집니다. 85세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걸으십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1시간도 거뜬해요. 덕분에 또래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안을 매일 걸으십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집에서 제자리 걸기라도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걷기의 효과는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가 되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움직일 수 있는 다리의 힘, 이건 오직 습관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더 먹어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적게
잘 먹는 습관이 장수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배달 음식도 쉽게 주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풍요로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100세 넘게 사신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과식하지 않고 소식을 하며 입에 맞는 것보다 몸에 좋은 걸 드십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식사 원칙은 하라하치부입니다.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일본 평균보다 10%에서 15% 적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자연식품을 선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도 꼭 밥을 차려 드신다는 점입니다. 대충 때우지 않고 간단하더라도 반찬 몇 가지에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습관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고 그 마음이 자신을 아끼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혼자 남은 시간이 길어지죠. 이때 많은 분들이 혼자 먹는 밥이 맛있겠어? 라며 대충 때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있을 때도 식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국물 요리라도 정성스럽게 끓이고 작은 반찬 그릇에 나물도 정갈하게 담아서 드십니다. 젊을 때는 음식이 즐거움의 수단이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친구들과 함께 먹고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기도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식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음식은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과 건강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맛있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것, 많은 것보다는 적당한 것, 자극적인 것보다는 순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병, 외로움, 우울, 허무함이죠.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병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마음의 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허무함에 빠집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깨어났구나,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또 하루를 먹을 수 있어 고맙다. 누군가의 안부 전화에도 내 안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 고맙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면역력이 강하며 수면의 질도 좋다고 합니다. 감사 일기의 힘.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차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를 찾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마트에서 만난 점원이 친절해서 감사했다.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눈이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감사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 마음 하나가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수록 불만보다 감사를 자주 하는 분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건 단순히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방향을 바꾸는 습관이기 때문이죠. 불만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지만 감사는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불만은 관계를 망치지만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불만은 미래를 어둡게 보게 하지만 감사는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젊었을 땐 말로 싸우기도 하고 억울하면 따지고 상대가 틀리면 지적도 했습니다. 그때는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말이 관계를 끊기도 한다는 것. 특히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줄어들고 고집이 세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예전과 다른 세상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고 그 말들이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은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키는 연습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라는 말도 참습니다. 그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충고보다는 이해, 조언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자식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묵묵히 지켜보고 정말 필요할 때만 한두 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는 응원할게 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창업이 성공했고 아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말을 아끼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말을 아낄수록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침묵은 때때로 가장 따뜻한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서로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집니다.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자식은 바빠지고 문득 집 안이 조용해졌을 때 그 고요함을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직장 동료와 함께.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드물었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걸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찾고 외로움에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위로할 줄 압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하나둘 늘어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며 젊은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20대에는 꿈을 쫓았고 30대에는 성공을 위해 달렸으며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50대를 넘어서면서 비로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온 건 아닐까? 젊은 시절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보물이라는 것을요. 주변을 둘러보면 부유하지만 외로운 사람들, 성공했지만 불행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여유롭고 평안한 사람들, 소박하지만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가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가집니다.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자식도 키우고 경력도 쌓고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숨 걸고 쌓아온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요. 집은 있어도 허전하고 돈은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이 들수록 돈보다 더 큰 재산이 되는 건 습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뻔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어요. 건강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돈부터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망가뜨린 건강 때문에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병원에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 아껴 살았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이 각자 바빠서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때 좀 더 나 자신을 돌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놨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요. 전반전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후반전에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지만 후반전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습관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결정한다. 젊을 땐 돈이 힘이지만 나이 들면 몸의 습관, 마음의 습관, 인간관계의 습관이 삶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 자신을 돌보는 습관, 감사하고 말 줄이고 걷고 먹고 자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돈보다 훨씬 오래 남고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투자,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년에 따뜻한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